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떤 문의들이 들어와 있을지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중국인데요. 제가 갑자기 중국 이야기 왜 하냐고요? 네, 오늘 중국 관련주를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중국의 금리 인상 이후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중국 내수 소비 진작에 따른 수혜주 찾기도 한창인 가운데 과거 집중받지 못했던 종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저희 전문가들의 종목 배틀을 보더라도 전문가의 종목 배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보더라도 중국 관련주가 종종 거론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만큼 시장의 핫 이슈가 되는 만큼 다소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뜨거운 테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보험업종의 대장주인 삼성생명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상장된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분은 삼성생명을 10만 1,000원에 100% 보유하고 계신 40대 남성분이십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장기 투자 계획 아래 일주일 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분 포트폴리오에는 삼성생명 단 한 종목만 들어있습니다. 우량주 중심으로 직접 종목을 선택하신 이후에 분할 매수로 비중을 100%로 만드셨기 때문인데요. 삼성생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습니다. 우량주를 100% 갖고 있는 거 좀 어떨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잠시 후 홍희진 전문가님께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테크인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두 종목 모두 삼성 계열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분은 3주 전에 10만 4,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시고 역시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는 성향을 갖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선모, 즉 꿈에서 삼성테크인을 매수하신 이후에 실제로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꿈에서도 주식 투자를 생각하신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삼성테크인 성공 투자하신 후에 꼭 그 비결을 저희 패밀리 여러분들께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테크인 1년 정도 장기 보유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삼성생명 40대 남성분께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의 법칙 책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였습니다. 예,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홍희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많은 종목이 들어와 있는 관계로 바로 좀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의가 들어왔던 종목이요. 7434님의 삼성생명인데요. 삼성생명을 10만 1,000원에 사셨고 비중을 100% 실으셨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투자 경력은 20년쯤 되셨다고 합니다. 우량주를 중심으로 직접 선택을 해서 분할 매수로 한 종목에 집중 공략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전에도 기아차를 100% 사셔서 수익을 꽤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번에는 종목 선정이 잘 된 겁니까? 네, 종목 선정 아주 타이밍은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어저께죠. 이제 호주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요. 이제 국내에도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사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상승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아주 좋으시기 때문에 비중이 크시더라도 일단은 홀딩하시는 이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기술적인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은 10만 1,000원에 지금 매수하신 걸로 지금 확인이 되십니다. 10만 1,000원이라는 가격은 지난번에 신규 상장 이후 저점을 찍은 다음에 최근에 저점을 형성한 구간이기도 한데요. 10만 원이 좀 강력한 지지선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비중은 100%시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표 가격을 좀 높게 잡지 마시고 일단 한 10만 6천 원 정도 선으로 지난 전고점 부근을 목표 가격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일단은 좀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G20 재무장관 G20 회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러한 부분이 또 지나가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 여부도 또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 기대감이 큰 시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106,000원 매도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일단은 손절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력이 20년 되신다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좋은 가격대 잘 잡으셨습니다. 일단 홍희진 연구원님의 의견은 106,000원 선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5877님의 삼성 테크윈인데요. 이분이 삼성 테크윈을 매수하신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꿈에서 이 종목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매수한 가격은 104,0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장기 보유가 괜찮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잘 보십니까? 예, 지금 매수 가격 아주 좋으십니다. 이제 비중도 아주 좋으신데요. 일단은 최근에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뭐 T50에 대한 뭐 엔진 부분이라든지 또한 CCTV나 그다음에 지금 그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갤럭시 S에 탑재가 되는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도 이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최근에 수급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은 굉장히 좋으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시지만 일단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주가는 소폭이지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죠. 지금 현재 구간 103,000원 구간에 이탈이 없다면은 중장기적인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만 103,000원 설정을 하시고 목표가는 저는 12만 원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1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갖고 계실 수 있다면은 좀 여유 있는 투자를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은 삼영엠텍입니다. 삼영엠텍은 5314님께서 사셨고요.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죠. 6,300원에 15%를 사셨습니다.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하셨는데요. 오늘 사셨고 일단 사신 가격보다는 조금 내려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그 삼영엠텍의 경우는요, 일단은 그 자동차 부품주를 보시면은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가는 걸 이제 보시고 나서 부품주가 따라가는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선박 엔진의 그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중공업주, 그러니까 조선 업종의 상승이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기타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그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일단은 그러한 조선 업종의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비중은 아주 좀 적절하시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등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지금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그 거래량이 실리면서 한번 상승이 있었는데요.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조정의 흐름을 보이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또 증가를 하면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현 구간에서는 21선의 이탈만 없다면은 조금 그 조선주 흐름에 맞춰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겠고요. 그 목표가는 좀 높게 잡지 마시고요. 좀 단기적으로 한 7,000원 정도 제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영엠텍. 일단 좀 더 들고 가셔서 수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7,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볼 종목은 SL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2517님께서 14,25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SL을 14,250원에 사셨고 현재 SL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8,000원대니까 수익을 꽤 많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4% 내리면서 이제 흐름이 좀 꺾인 건가라는 생각으로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볼까요? 일단 SL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 업종 급등에 따른 수혜를 좀 많이 받던 종목이죠. 예. 그 동사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 점유율이 84%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 국내 차 중에 84%의 점유율은 거의 독점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최근에 오늘 같은 흐름도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상승에 따른
따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1선에 지금 부딪히는 흐름이 나오면서 좀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본인의 투자 성향을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가실 건지 아니시면은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실 생각이신 건지 그거를 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은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간다면은 자동차의 상승은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 급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동안 상승에 따른 조정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조차 기다리시기가 좀 힘들다면은 저는 한 18,500원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를 조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매도 가격은 제가 지금 제시를 해드릴 텐데 21선을 이탈을 하시면은 완벽하게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중장기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쭉 끌고 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 단기로 하실 예정이신지 투자 성향을 적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동국 실업입니다. 하나오 97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말씀만 하시고 진단은 안 해주셔가지고 또 한 번 보냅니다라는 말씀을 적으셨습니다. 해드릴게요. 195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1950원에 20%면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SL 설명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흐름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동사의 경우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동국실험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SL보다 한참 못한 기업이기 때문에요. 매출액은 뭐 분기마다 한 500억가량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익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마진율이 거의 낮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따른 좀 주가 차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매수한 가격이 이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이 좀 중요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제 기술적인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국실업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의 조정으로 인해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겠다, 나는 조금 더 끌고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손절 가격을 1,87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제가 한 2,050원, 그러니까 2,000원부터 2,05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보면은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려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고점이 낮아지면서 지금 주가가 좀 밀려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위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는 2,000원에서 2,050원 설정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87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7012님께서 보내신 IPS를 상담해 드릴 텐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6,000원이십니다. 비중을 50%로 꽤 많이 실으셨는데 꼭 좀 진단해 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토와의 합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꺾였죠. 뭐 단기 고점을 18,000원 선까지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은요, 그러니까 그 대장업종, 코스피에서 뭐 대장업종,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가면은 자동차 부품주가 따라가고요. 또한 이제 IPS 같은 경우도 IT 주가의 주식이 가야 동사 이제 부품주도 흐름이 좋아질 텐데, 실적은 지금 사상 최대로 지금 발표가 돼 있고요. 또한 그 이익률도 마진율이 한 23% 정도의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IT 업종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의 IT 업종에 대한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에 대한 큰 문제보다는요, 일단은 그 부분에서 지금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또한 이제 삼성전기나 LG디스플레이 쪽에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의 반등도 더불어서 같이 반등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너무 이렇게 큰 우려를 하시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시간과의 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 비중은 좀 크시지만은요, 일단 현금 비중이 나중에 조금 더 있으시다면은 저는 그 하방 경직이 나오는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기술적인 분석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일단은 IT 업종에 대한 그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이 반등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보유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IPS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동일 벨트를 살펴볼 텐데요. 7,37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한 1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 매도를 해보면 좋을까요? 오하나 59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매수한 가격대입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해볼까요?
예,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 생산 업체입니다. 뭐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벨트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죠. 일단은 뭐 실적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뭐 주가의 지금 뭐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차트의 흐름에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중도 크지 않으시고 매수 가격에 대한 부담도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약간 여유 있으신 투자를 하실 거라면은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단기적인 탄력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손절가는 7,000원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지난 종고점 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해신약인데요. 685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중해신약을 매수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 매수가 알고 싶습니다. 추천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얼마 정도에 사보면 괜찮을까요? 사봐도 될 만한 종목일까요? 일단은 이게 저라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R&D 전문 이제 뭐 제약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이익률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주가의 상승은 있었지만은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정확한 방향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부분은 최근에 수급, 이제 거래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일단은 최근에 지금 지난 전고점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지난 전고점 부분들을 지금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전고점은 지금 두 차례 돌파 시도가 나왔고요. 예, 돌파 시도가 나온 상태에서 이번에 돌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5,300원에 대한 지금 지지가 지금 나왔고, 오늘도 5,330원에 저점 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저점 부분을 매수 가격으로 설정을 하시고 나서 좀 손절가를 좀 짧게 한 5,100원 정도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단기적인 대응은 충분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도 뭐 앞으로의 뭐 업황이나 이런 걸 보시지 말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권해드릴 때는 일단은 수급을 좀 보고 매매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고요. 매수 가격 5,300원, 손절가 5,100원만 확실히 지켜주신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혜진 연구원님, 네. 신화 인터텍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제발 부탁한다고 문자를 주셔서 먼저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2249님께서 사셨고요. 네. 17,400원에 100%를 갖고 계신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팔 시기는 일단 놓치셨죠? 손절 시기는 놓치셨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최근에 그 IT 부품업체들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IPS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장주의 반등이 나와야 그 부품주의 상승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러한 맥락으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17,000원에 뭐 100%를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그 종목을 먼저 보시는 것보다는 투자 습관을 먼저 좀 개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로 들어가셨으면 리스크 관리도 좀 하시고요. 또 그에 따른 또 손절 라인 이탈이 있을 경우도 손절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향후 이제 수익도 이제 크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사에 대한 큰 문제보다는 뭐 LG 디스플레이, LCD 쪽에서 반등이 나와 주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것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전략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J제일제당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577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22만 2천 원에 15%를 사셨습니다. 사고 나서 바로 내려가니 걱정입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네요. CJ제일제당 살펴드리죠. 홍희진 연구원님. 예. 예. 일단은 CJ제일제당이 그동안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원자재 값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그 CJ제일제당 같은 뭐 식품 업종들에 대한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러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 제가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비중을 지금 보실 때는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락은 있지만은 지금 좀 길게 보신다면은 차트상으로 보실 때도 일단은 현 구간 그 21만 원에 대한 구간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만 원에 대한 지지가 안 나오고 이탈이 된다면 일단 저는 손절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그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또 시장에서는 또 소외되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요. 일단 너무 큰 기대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대응이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CJ 제1장까지 오늘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희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상담 다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는 1942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93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1940선을 넘은 건 거의 3년 만에 처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이틀째 살아나면서 지수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매도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오늘 개인들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오른 526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환율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토론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G20 안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과 세계 테러 집단에 대해 예측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미 FTA 합의 전망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오늘 예멘 사광구 송유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지하 2m 깊이로 매설된 송유관에서 원유가 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그러나 이 광구가 현재 개발 중으로 생산이 매우 적어 송유관을 이용한 수송은 거의 없으며 누출된 원유도 소량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멘 송유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알카에다의 소행 여부와 한국을 상대로 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아직 알카에다의 소행이라는 확증은 없다고 밝혔으며 석유공사는 현지 노동 여건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 희토류 수출 쿼터의 감축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야오젠 대변인은 오늘 환경과 자연 자원 보존을 위해 중국은 희토류 쿼터 시스템을 유지하되 수출 쿼터는 내년부터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보존량이 갈수록 줄고 있어 현 추세대로 생산이 지속되면 향후 20년 내에 고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쿼터 감축을 공식화함에 따라 일본과 베트남이 희토류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등 국제적 연대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에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수익형 부동산의 낙찰가율은 9월보다 11.7%포인트 상승한 64.9%로 집계됐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낙찰가율이 60%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석 달째 오름세를 보이며 낙찰가율이 76%에 달했습니다. 감정가보다 비싼 값에 낙찰되는 고가 낙찰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경매업계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저금리 기조 속에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장 초반부터 시원하게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 193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시장에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던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가 시장에는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장 마감 시황도 역시 서울경제TV 라스 성공전략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짜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